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걸 느끼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는 70대 이후에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 습관은 60대부터 시작해야 80대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관리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부터 시작하면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6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건강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무릎 보호를 위해 계단 오르기는 피하고 평지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 운동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팔 운동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쿼트가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대가 되어도 허리와 무릎이 튼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늦게 시작할수록 힘들어지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30분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상 후 10분 정도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오전이나 저녁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혈압 조절과 심폐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무릎이 약하다면 걷기 대신 실내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생수병을 이용한 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추가하면 유연성이 좋아지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몸에 익숙해지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80대까지도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벽을 이용한 푸시업은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는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대신 한 발씩 들면서 균형을 잡는 운동도 추천합니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은 피하고 천천히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해서 팔 근력을 키우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노년에도 근력이 유지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80대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80대까지 활기차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육류, 생선, 계란, 콩류, 두부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과 견과류, 들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감귤류 과일, 토마토,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두부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생성되지만 부족하면 보충제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 통곡물, 해조류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80대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를 따로 챙겨 먹기 어렵다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단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멸치, 두부,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부족하면 연어나 달걀 같은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류나 생선뿐만 아니라 두부, 콩, 달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선택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K도 필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적당히 섭취해야 하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영양 균형을 고려한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꾸준한 식단 관리만으로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같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과일을 먹거나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튀김 대신 구운 음식이나 찐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나 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같은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소금 대신 허브나 천연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건강을 위해 추천하는 식품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8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게 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는 잠을 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몸이 자연스럽게 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릴 수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 깊은 숙면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수면 시간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적절합니다.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오히려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오후 늦게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밤에 자주 깨는 경우라면 낮 동안의 활동량을 늘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면역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80대까지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늦은 밤의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숙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자기 전에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침실 환경이 수면에 적합하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이나 시끄러운 소음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조절해야 합니다. 침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불편한 베개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릴 수 있지만 수면 중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두뇌 운동을 하면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악기를 배우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서도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책을 읽으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신문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퍼즐 맞추기, 스도쿠, 체스 같은 게임도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요리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두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혀보세요. 두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두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두뇌를 쓰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훈련해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교류하면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두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계산을 직접 해보거나 일정을 손으로 적는 습관을 들이면 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생활 습관이 모이면 치매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음식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는 두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는 콜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두뇌 활동을 촉진합니다. 일곱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콩류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은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열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술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두뇌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60대부터는 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점점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얻는 보람은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최소 1명 이상에게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외로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심 있는 취미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강연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은 교회, 사찰, 성당 같은 모임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만남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 외로움 없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대화 습관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고마워, 잘 지냈어? 도와줘서 고마워 같은 말이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주 불평하거나 남을 비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낍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부드러운 어투로 말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논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대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작은 대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결국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특정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 검사입니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과 검진입니다. 잇몸 건강이 나빠지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간과 신장 기능 검사입니다. 몸속 장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암 검진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체중과 체지방 검사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백신 접종입니다. 폐렴, 대상포진 같은 예방 접종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미리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약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복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약을 처방받을 때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방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약은 식사 전후로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특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관련 약은 다른 약과 함께 먹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어지러움,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약을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습한 곳에 약을 보관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섭취할 때도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영양제는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도 과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적정량을 초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고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약 복용법과 영양제 활용법을 실천하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혈당이 변동이 심하면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중과 체지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먹은 음식, 운동량, 수면 상태 등을 기록하면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과거 병력과 검사 기록을 정리해두면 의사와 상담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셨는지, 운동을 했는지, 건강한 식사를 했는지를 체크하면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작은 습관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기록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80대까지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부터 시작하면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6가지 핵심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두뇌 건강, 사회적 관계, 정기적인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라도 실천하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미루면 미룰수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걱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70세가 되어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가 많고 돈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것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까지만 해도 노년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고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노년과 현실은 달랐고 예상치 못한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하고 사소한 통증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돈은 젊을 때보다 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람들과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점점 커졌습니다. 때때로 내가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조금 아파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노후를 즐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하나 걸려도 며칠 쉬면 나았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것도 일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작은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고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취미생활 등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돈 걱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노년에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걱정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적어지면 감정적으로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외로움은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낮추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와 친구 관계로 인해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 않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 주제가 맞지 않거나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려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손주들과도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됩니다. 지역 봉사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도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작은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다면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 건강도 신체 건강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즐 맞추기,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있기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움과 도전하는 태도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를 자극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도 두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노후에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빨리 정신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신문을 보거나 글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는 것도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 모여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삶의 의미를 잃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생활 등으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무기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우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노후도 충분히 활기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만 가져도 삶에 대한 의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표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과 가정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노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면 매일이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 책 읽기, 여행 다니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히 삶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성취가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일상에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삶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사람이 가장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가장 두려운 것 5가지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 경제적 불안, 외로움, 정신적 노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은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계획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젊었을 땐 나이 드는 것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체력이 떨어지고 점점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활기차고 누군가는 위축된 삶을 사는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면 나이가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나이 드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젊을 때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몸이 약해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인생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이 드는 과정이 즐거울 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름 하나에 속상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젊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과 에너지에서 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활력 있고 젊어 보입니다. 반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고 몸을 돌보지 않으면 더 빨리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활력이 넘칩니다. 매일 걷기, 좋은 음식 먹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같은 나이라도 왜 어떤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일까요? 바로 삶의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늙었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소극적이고 세상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빨리 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즐기고 남은 인생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몸이 더 약해지면 어쩌지 이제 예전 같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면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에 집착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을 기쁘게 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이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점 중 하나는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기준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방식대로 사는 자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노년은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은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노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나 가족, 주변의 기대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행, 배움, 취미생활 등 한 번쯤 꿈꿨던 일들을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사회적 역할과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사회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 자녀를 키우는 책임, 남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내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유는 나이가 주는 선물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삶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젊음만이 전부가 아니며 나이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얻는 가장 큰 선물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젊을 때 겪었던 성공과 실패가 모두 쌓여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도 이제는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혜는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삶의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시야가 훨씬 성숙해집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경험과 지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자산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얻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나이 들수록 얻는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진짜 내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인생은 더 행복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대화의 깊이가 다르고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롭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가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지고 깊어지면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내 삶을 즐기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결국 조급함이 사라지면 삶이 더 단순해지고 여유롭고 평온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를 기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삶의 가치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늙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젊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악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활력이 넘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태도와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태도도 늙지 않는 비결일까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반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세대 차이는 더 커지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더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대화를 나누고 SNS를 활용하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교류하면 서로 배울 것이 많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시야도 더 넓어집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도 연륜이 있는 어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고립되지 않고 더 오래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해도 즐길 것은 여전히 많다는 생각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전이 더 좋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즐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SNS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다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 속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만의 방식으로 즐길 거리를 찾으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삶을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 후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이어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가 생깁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노년이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꿈을 이제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적 역할 등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취향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돌보는 것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과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젊음만이 전부가 아니며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면 절대 늙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